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복된 시간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지멘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양과 건강, 특별히 효소의 중요성과 또 나아가서 비타민과 미네랄 부분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플러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먹는 음식들이 이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힘으로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데는 인산화 과정이 있습니다. 피르부산 사이클 그런 표현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온 물이 잘 분해돼서 수소와 수산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것이 이제 소화를 촉진하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사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효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발견된 지는 뭐 한 100년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발견되거나 이게 수천 가지, 그런데 한 300만 종류의 이 효소가 이제 있다고 말하고요. 또 효소하고 비슷한 말이 효모라는 게 있습니다. 효소의 어머니가 효모입니다.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 효모는 이스트.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다 이렇게 가까이 쓰고 있고 사실 먹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 그런 것인데 효소는 이제 엔자임으로 신체 내부의 신진 대사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틴인데 이제 신진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효모는 효소의 모체를 할 수 있고 일종의 이로운 미생물,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효모는 그 대신 효모의 그 생명 주기가 길지가 않대요. 보통 이 미생물 종균이 야채나 과일의 산화 과정이 관여하는데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사과면 사과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사과 썩는데 필요한 효소, 배가 떨어져 썩으면 배가 떨어진데 또 그 산화되는 그 효소 해서 효모는 한 30분 그렇게 그렇게 짧은 생명의 기간을 가지면서도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해낸다고 합니다. 이 야채나 과일의 산화 과정에 이 바로 미생물이 이로운 미생물로 관여하고 있는데 잘 숙성된 김치나 된장, 발효유, 요구르트라고 그러죠. 요플레 요구르트, 발효주, 막걸리나 맥주, 또 각종 과일주, 포도주를 비롯해서 매실주 이런 것들이 특별히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 하면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에 거기에 많은 효모나 효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이 특별히 효모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독특한 그런 효모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온도와 습도와 또 환경 그리고 이제 효모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평온하고 때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곳에서 효모균이 잘 이렇게 숙성할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이제
효모균을 넣어서 결국은 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술의 향과 맛과 그 질이 뛰어나면 그만큼 이제 유명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산균, 유익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익균 증식하는 매체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야말로 유산균입니다.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그런 그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그 자체가 균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그 균이 증식하거나 이렇게 돼서 도움을 받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산균을 증식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리바이오틱스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체내에 말씀드린 데 약 300만 종류의 효소가 있는데 다 발견을 못했죠. 각종 신진대사에 관여하는데 크게는 음식물 소화, 흡수, 배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적절하게 많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소화, 흡수를 잘 함으로써 그만큼 우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이 사실은 먹는 음식과 함께 우리 위와 장 속에 얼마만큼 건강한 유산균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우리가 항생제를 먹잖아요. 특별히 감기 걸려서 조금 심하면 항생제를 한국에서는 처방해 주니까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비해서 너무 쉽게 먹고 항생제 한 3일치 먹으면요 그 1년 동안 유산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경 써서 챙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유산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 교수님. 그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렇죠. 어쩔 수도 없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급한 신체의 어떤 안 좋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양약의 한계가 그거를 빨리 잡기 위해서 팍 하는데 그 대신 사이드 이펙트로 유산균까지 다 죽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하는 것도 비슷하게 뭐 암세포를 죽이고자 아주 독한 약물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하면 우리 몸의 다른 세포까지 다 죽으니까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치료의 어떤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각종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거죠. 크게는 소화작용을 돕는 것, 또 혈액순환을 돕는데,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이나 독성 성분을 제거하는데 면역 역할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역시 효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먹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김치, 된장 이 속에 상당. 근데 김치도 한 일주일 정도 잘 숙성됐을 때 그 김치에 마른 유산균이 많다는 거죠. 소화, 흡수, 분해, 배출 작용을 주로 하고요. 효소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관의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돼야,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이게 살로 가고 건강한데 거기에 걸리는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관 내에서 음식물 속에 고분자 화합물이 저분자 유기화합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분해, 소화를 못 시켜서 세포 조직과 장기에 누적되어 쌓이는 각종 노폐물도 그걸 재분해하여 방귀나 대변, 소변, 땀으로 배출시키는 장의 활동을 돕는 것이 효소입니다.
아주 유명한 효소들의 이름이 녹말과 당을 바꾸는 것은 아밀라제, 그 다음에 우유 쪽을 바꾸는 건 락타제, 단백질을 바꾸는 펩타제라고도 하지만 펩신, 또 지방을 분해시키고 돕는 걸 리파제. 이게 영어로는 우리가 리파제 이렇게 다 붙이고 배웠는데 원래 영어 그 발음으로는 페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아밀레이스, 락테이스, 그다음 리페이스. 그래서 영어 발음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좀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효소의 두 번째 중요한 작용은 혈액 정화 작용입니다. 혈액 속에 대식 세포가 있고 몸 속에 그렇죠. 예, 다 제가 그렇겠네요. 몸속 노폐물이나 병원균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 프로테아제, 바로 단백질 분해, 가수 분해 요소를 분비해서 이들 노폐물과 병원균을 제거해 줍니다. 배출을 촉진시켜서 조직의 정화작용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약 알칼리성의 건강한 혈액을 유지시켜 줍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작은 책자 하나 읽고 또 약을 사서 하나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만, 어느 정말 이쪽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오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모든 통증을 잡을 수 있다, 약으로. 약은 사실 약이 아니고 효소의 결합이에요. 비타민과 효소를 모아가지고 공급하면, 말하자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바로 효소의 중요한 역할이 피를 정화시키는 이 역할 때문에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면 뭐예요? 염증이 있다는 증거예요. 염증이 있는 것은 왜 염증이 있습니까?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이상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말하면 외상이 나면 어디 부딪히면 멍도 들고 찢어지면 피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이제 염증이, 세균 감염과 함께 염증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혈관 어느 부분에 또 근육 어느 부분에 연결된 부분에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통죽통이라고 우리 허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딘가 막혔다,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효소의 궁극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증을 제거해 주는 근원을 해결해 주는 게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새 피를 만들어 주는 그런 한방약을 통해서 근원적인 염증을 제거해 주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염증을 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음식이나 이 효소가 충분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몸 자체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면역작용이 바로 효소의 또 중요한 작용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방어기제로 면역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소는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외피 단백질을 분해시켜버리는, 그래서 바이러스를 직접 파괴하기도 하고요. 혈액 속에는 대식세포나 NK세, B세포, T세포 등의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에 많은 말하자면 효소가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세린 에스트라제, 단백질 키나제 이런 것들이 관여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게 바로 프로틴 키나제 해서 단백질 키나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서 뭐 관절염, 뭐 두통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한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통하는구나. 사실 원론적으로 원리를 딱 잡으니까 이게 이제 그걸 약으로 이렇게 사실은 그런 약은 잘 없죠. 그러나 원리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걸 이제 그렇다고 거기도 적어놓은 게 FDA 승인은 못 받은 약이라고 약은 써놓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질 못합니다. 임상 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보조식품으로는 파는 거예요. 네. 항염, 항균 작용도 하는데 효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인체 내에서 이러한 염증이 생기면 효소가 백혈구를 운반하여 치유 활동이 강화되도록 기능을 상승시켜서 소염작용을 도와줍니다. 염증은 우리 체내 모든 부분에 생기고 염증 반응은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 몸은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프로타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염증막을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 보호막을 용해시키고 또 염증 유발 물질을 분해하게 만들므로써 각종 통증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 이 효소와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요. 대사 효소가 부족하면 아미노산 합성이 잘 안 되고 정상 세포를 공격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몸이 산화가 되고 노화가 촉진되는 거죠. 인체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질병에 또 취약되고 수명도 단축하게 된다. 그것이 참 효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적절한 운동.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적어도 하루 15분 이상 하셔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시고, 둘째, 충분한 효소를 공급해줘야 돼요. 예, 먹더라도 꼭 효소가 들어간 음식, 발효 음식. 안 되면 요플레나 요구르트라도 꼭 챙겨 드셔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섬유질이 바로 효소가 아니지만 효소의 먹잇감이 되고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증식시키는 끝으로 소식이나 금식 또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내의 효소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수억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하자면 소모성이에요. 쓰이고는 없어지니까 이걸 계속 보충하거나 아니면 덜 써서 그래서 소식이 중요하고 때로는 금식하는 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효소가 부족할 때 증상은 식후에 졸린다든지 트림과 가스가 많다, 복부 팽만감, 경련성, 위통, 체기, 변비나 설사, 배설물의 악취, 아토피나 천식, 흉통, 어지럼 증세, 거친 피부, 생리불순, 생리통, 치질, 두통, 불면증, 어깨 통증,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질, 루푸스, 파킨슨, 치매, 자폐증, 공황장애, ADHD, ADD 등도 다 이 효소 부족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먹는 패스트푸드나 이런 데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대부분 음식들이 그 쉽게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은 영양가는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잘 소화해서 흡수되는 과정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몸에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도움은 못 준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효소가 충분하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현대의 질병들이 어려운 것이 자연식품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효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효소가 많은 자연식을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뭐 심한 경우 생식을 권장하고 생식을 먹어야 또 건강할 수 있다 해서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일엄생식 유명하죠. 저희는 친구 돕는 겸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먹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 먹지만 일주일에 한 끼는 꼭 생식을 먹으려고. 꽤 비싸요. 그렇지만 예,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사서 그래도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50% DC를 해준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있죠.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예, 사드릴 수도 있고 제가 물론 이렇게 사이드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효소와 질병과의 관계 마무리를 하고 오늘 여기서 비타민이나 이런 건 다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소와 질병과의 관계는 효소는 효소 활성의 엄격한 조절은 항상성의 필수이기 때문에 효소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적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의 효소들 중 한 개의 효소 이상이 생겨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 말합니다. 효소의 결핍으로 인한 치명적인 유전 질환의 예로 헥소사미니데이스 결핍, 테이삭스병, 이게 거의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지능 문제가 그러니까 다운 신드롬 쪽 뭐 이런 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꼭 그건 아닌데 사실은 다운 신드롬은 바로 유전자 뭐 20 몇 번 거기에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것의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하는데 효소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가운데 김치 안 먹죠? 된장국 안 먹죠? 그러면 어때요? 한국에서 뭐 수천 년 우리 민족적인 거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줬던 그것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서 뭐 패스트푸드 먹고 여기서 그냥 쭉 지나다 보면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페닐케톤요증, 효소 결핍으로 인한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상염색체 열성 유전병 해서 역시 어릴 때부터 영향을 줘서 제대로 발육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페닐알라닌의 분해의 첫 번째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의 돌연변이가 또 효소의 활성부에 일어나서 직접적인 결합과 함께 촉매작용도 방해하고 또 효소의 활성화를 감소시켜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지적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체내의 콜린 에스터 약물을 분해한 능력이 저하되는 슈도콜린 에스트라제 결핍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핍증 부분들도 사실 다 굉장히 현대에서는 뭐 퀘스천 마크, 현대의학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하는데 알 수 없는 질병은 또 이제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뭐 전자현미경까지 발전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드러난 거죠.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나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아직 못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식품, 음식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강식품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식품 챙겨 먹고 지금은 건강보조제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 먹는 음식들이 옛날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위해서 좀 투자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쓰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어줘야지 우리 몸이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의 중요성 다 아시죠? 그래서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A, B, C, D, E, F, K 뭐 쫙 있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을 나누죠.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주로 시력 문제가 있어요. 야맹증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좋은 식품 당근, 녹황색 채소가 있죠. 비타민 B 여러 가지 중요한 가운데 이 기억 상실과 치매 이런 것들이 비타민 B12와 연관되고요. 비타민 B9은 엽산. 미 해군들이 바다에서 몇 달, 1년 이렇게 있다가
돌아왔는데 막 질병이 생겨요. 보니까 야채를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타민 B6, B9 이런 것들을 챙겨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비타민 C는 부족하면 잇몸에 피가 나기 시작하죠. 괴혈병, 그리고 심한 편두통과 자폐증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C는 조직의 치유와 출혈 방지를 한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 치아 형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부족하면 구루병, 이 등이 굽죠. 발육장애, 골다공증, 치매 증상. 그다음 비타민 E, 토코페르라고 말하는데요. 뼈와 근육, 간, 심장, 지방조직, 생체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화 예방, 백내장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특별히 유해 환경이 많고 스트레스 많은 우리에게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비타민 E가 중요한데요. 이걸 꼭 사드시지 않더라도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선플라워 오일, 브로콜리, 케일, 스피니치는 시금치죠. 아보카도, 알몬드, 피넛, 땅콩까지. 또 미네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미네랄과 함께 소금, 특별히 아연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꼭 한 번씩 드셔야지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말씀하십니다. 소금 중요한 건 너무 잘 아시죠.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양치하고 밤에 자기 전에 가글링만 해도 웬만한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산성 체질이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알칼리성 체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칼리성 음식 또 알칼리성 물 챙겨 드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